요즘 따라 이유 없이 몸이 간질간질한 느낌 자주 드시지 않나요? 다리든 등이든 머리든 꼭 같은 자리를 계속 긁게 되는데 막상 거울을 봐도 아무 흔적도 없고 이상한 자국도 없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유,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건조한 계절이라 그런가 보다. 안녕하세요. 종양내과 전문의 이상진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종양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 많은 암 환자분들의 첫 번째 증상이 바로 가려움이었습니다. 종아리가 가려워서 잠을 설치던 74세 환자분은 림프종 초기였고 등 가운데가 이상하게 간지럽다고 오신 68세 환자분은 췌장암이었습니다. 두피가 너무 가려워서 샴푸를 계속 바꾸셨던 71세 어르신은 결국 백혈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보내는 신호는 더 조용하고 더 미묘해집니다. 그래서 더 잘 놓치고 더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이런 가려움을 절대 가볍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두 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암의 경고 신호일 수 있는 우리 몸의 위험한 가려움증 6가지 부위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둘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 집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5단계 자가점검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 몇 분의 집중이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아무런 이유 없이 가려운 증상이 반복되면 사람은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 밤에 가려워서 잠을 설친다든지 한 곳만 유독 간질간질한데 긁어도 시원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그냥 보습제를 바르거나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하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계속 무시하고 지나치게 되면 그 작은 불편함이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가려움이라는 증상은 굉장히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속 장기나 혈액, 면역계에서 시작된 이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종양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암 환자의 약 30% 이상이 진단되기 전 6개월에서 1년 사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적인 가려움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45% 가까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이 보내는 진짜 경고 신호, 위험한 가려움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건조해서 가려운 것과는 뿌리부터 다릅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5가지 중요한 특징을 알려드릴 테니 내 몸에 이런 증상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단순히 피부 겉이 아니라 피부 안쪽 깊은 곳에서부터 벌레가 스멀스멀 기어가는 듯한 아주 묘하고 불쾌한 느낌의 가려움입니다. 우리가 보통 건조해서 긁게 될 때는 피부 표면이 가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암과 관련된 가려움은 마치 뼈와 살 사이 그 깊숙한 어딘가에서부터 원인 모를 불쾌감이 올라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겉을 긁어봐도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긁을수록 더 답답하고 짜증만 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은 종종 그냥 가렵다는 표현 대신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찝찝한 느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3주 이상 거의 매일같이 반복되는 지속성입니다. 일시적으로 며칠 가렵다가 마는 것은 괜찮습니다. 음식 알레르기일 수도 있고 옷이나 환경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시작된 가려움이 3주를 넘어 한 달, 2달 계속 이어진다면 이것은 절대 가볍게 넘길 신호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피부 세포는 보통 28일을 주기로 새로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는데 이 기간을 훌쩍 넘어서까지 가려움이 지속된다는 것은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어딘가에 근본적인 원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독 밤에 심해지는 시간성입니다. 낮에는 일하고 움직이느라 잘 모르다가 조용한 밤이 되어 이부 자리에 누우면 그제야 스멀스멀 가려움이 올라와 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하필 밤일까요? 우리 몸은 밤에 휴식하면서 면역 체계를 재정비하고 여러 호르몬 변화를 겪습니다. 이때 암세포와 싸우는 과정에서 특정 화학 물질들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신경을 자극하여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낮 동안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여러 가지 외부 자극이 사라진 조용한 밤에는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아무리 좋은 보습제를 발라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반응성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서 생긴 가려움이라면 보통 보습 크림이나 로션을 듬뿍 발라주면 금세 촉촉해지면서 가려움이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몸속 문제로 인한 가려움은 피부의 수분 부족이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비싸고 좋다는 보습제를 발라도 전혀 효과가 없거나 아주 잠깐 괜찮아지는 듯하다가 이내 다시 가려워집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려움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피부 밖이 아닌 몸 안을 들여다봐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온몸이 아니라 특정 한 부위에만 가려움이 몰려있는 국소성입니다. 물론 전신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암 관련 가려움증은 특정 부위에만 집중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몸속의 암이 특정 신경을 누르거나 특정 부위의 림프 순환을 방해하는 등 국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유독 등 한가운데만 혹은 오른쪽 종아리만 혹은 두피의 특정 부분만 계속해서 가렵다면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가려움의 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세게 가려운지보다 어떤 패턴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강도가 아니라 패턴과 지속성,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몸의 어떤 부위가 가려울 때 어떤 암을 의심해 봐야 하는지 6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아리 가려움과 림프종입니다. 림프종은 혈액과 면역계에 발생하는 암인데 몸의 말초 부위, 특히 종아리 앞쪽에서 밤마다 가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자주 관찰됩니다. 75세 남성 환자 한 분은 새벽 3시만 되면 종아리가 가려워서 깼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건조한 계절 탓이라고 생각하셨지만 계속 반복되면서 병원을 찾았고 림프절 조직 검사에서 림프종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림프계에 문제가 생기면 인터류킨, 히스타민 같은 염증 관련 물질이 혈액을 통해 말초 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내부 자극으로 인해 깊은 가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항히스타민제나 보습제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등 가운데 부위의 가려움과 췌장암입니다. 췌장은 복부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췌장에 문제가 생겨도 통증 없이 다른 부위로 증상이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연관통이라고 부릅니다. 췌장과 신경적으로 연결된 부위가 등의 중앙, 견갑골 사이인데 이 부위에 가려움이 집중된다면 담즙 배출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 담즙이 혈액으로 역류하게 되고 이때 혈액 내 담즙산이 신경을 자극해서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췌장암의 조기 발견율이 낮은 이유가 바로 이 애매한 증상 때문입니다. 등이 자꾸 가려워서 매트리스를 바꾸거나 자세를 바꾸며 밤잠을 설치는 경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췌장 쪽 문제일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두피의 가려움과 백혈병입니다. 백혈병은 혈액 속 백혈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질환으로 염증 유발 물질을 과다 분비하면서 전신에 다양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두피의 가려움입니다. 특히 귀 뒤쪽이나 정수리 한 점만 자꾸 가렵고 샴푸를 아무리 바꿔도 낫지 않는다면
백혈구 수치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피는 신경이 예민하게 분포된 부위라서 작은 변화에도 반응이 큽니다. 백혈병 환자 중 약 12%가 초기 증상으로 두피 가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급성 백혈병에서는 이 수치가 20%까지 올라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슴 주변 가려움과 염증성 유방암입니다. 이 암은 겉으로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고 피부 변화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증성 유방암은 유방의 림프관을 막아 피부의 부종과 가려움을 유발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브래지어 압박이나 호르몬 변화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69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오른쪽 가슴 아래쪽이 자꾸 간질거려서 속옷을 바꾸고 연고도 발라봤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거칠어지면서 병원 진단을 받았고 염증성 유방암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위의 가려움도 피부가 아니라 안쪽에서 긁히는 듯한 느낌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남성의 경우도 유방암이 생길 수 있으며 가슴 유두 주변의 지속적인 가려움은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항문이나 생식기 주변의 가려움과 항문암 혹은 외음부암입니다. 이 부위는 워낙 민감해서 가려움이 있어도 부끄러움에 병원을 찾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76세 남성 환자는 1년 가까이 항문이 따갑고 가려웠지만 치질인 줄 알고 약만 바르다가 뒤늦게 검진을 받았고 항문 깊숙이 작은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여성의 경우 외음부 한쪽만 지속적으로 가렵고 밤이 되면 증상이 심해진다면 외음부암 또는 저남성 병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에게 특히 흔하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수술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가려움이 오래 지속된다면 꼭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손바닥, 발바닥의 가려움과 내장암 전이입니다. 이 부위의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문제보다는 말초 신경계 이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장에 암이 생기면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독성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신경 말단으로 전달되며 신경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폐암, 위암, 대장암에서는 종양에서 분비되는 염증성 물질이나 신경 전달 차단 물질들이 손과 발끝 신경을 자극하면서 가려움, 저림, 따끔거림을 유발합니다. 70세 남성 환자 한 분은 손바닥이 자꾸 간질거려서 핸드크림을 수십 번 발랐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나중에는 기침과 체중 감소까지 동반되어 병원에서 검사 후 폐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가려움이라는 증상 하나에도 몸속 장기, 혈액, 면역계에 복잡한 변화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려움의 위치, 지속기간, 양상만 잘 살펴도 조기 진단과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몸의 특정 부위가 가려울 때 어떤 질병을 의심해 봐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종아리부터 등, 두피, 가슴, 항문, 그리고 손발까지. 듣고 보니 어떠신가요? 혹시 내 얘기 같아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분도 계실 것이고 그동안 무심코 넘겼던 증상들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미리부터 겁먹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가려움이 암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옥석을 가려내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약속드렸던 대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가려움이 병원에 가봐야 할 수준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5단계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5가지 질문에 하나씩 답해 보시면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차분히 해석해 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이것은 암을 진단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 몸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기준은 3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가려움은 대부분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계절이 바뀌면서 건조해졌거나 피부에 일시적인 자극이 생겼을 때는 대개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자리가 3주 이상 가렵다면 그건 몸속에서 다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더 심해지고 낮에는 괜찮은 척하다가 다시 가려워지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 피부 문제보다 면역계나 신경계 자극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기준을 3주 경과법이라고 해서 어떤 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습제를 바르거나 가려움 완화 크림을 발랐을 때 전혀 호전이 없는 경우입니다. 건조증이나 단순 피부염은 대부분 시중에 판매되는 보습제만으로도 3일에서 일주일 안에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이상 꾸준히 발랐는데도 가려움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그건 피부 바깥이 아니라 피부 아래쪽 혹은 내부 장기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피부과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피부 건조로 인한 가려움은 평균 4.2일 이내에 호전되는 반면 림프종이나 백혈병 등 내과적 원인으로 인한 가려움은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보습제 반응률은 10% 미만이라고 보고됐습니다. 세 번째는 밤에 더 심해지는 패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괜찮다가 저녁만 되면 간질간질하고 특히 자려고 누우면 심해져서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라면 이는 신경계 자극, 면역계 반응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낮보다 밤에 면역 기능이 더 활발해지고 호르몬 분비와 혈액순환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종양이 만들어내는 염증 물질이나 사이토카인 같은 물질이 신경을 더 민감하게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 환자 중 일부는 밤 2시에서 4시 사이에 가려움이 가장 심해졌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각대에 반복되는 가려움이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피부 겉은 멀쩡한데 안쪽에서 긁히는 듯한 느낌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증상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안쪽에서 뭔가가 계속 간질간질하게 긁히는 느낌.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불쾌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이런 증상은 피부 겉면이 아니라 피부 속 신경계 혹은 몸속 장기에서 뇌로 신호가 전달되면서 생기는 가려움일 가능성이 큽니다.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종양성 염증 또는 간과 담즙 기능 이상에서 이런 양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70세 여성 한 분은 오른쪽 가슴 아래가 계속 가려워서 몇 주 동안 속옷을 바꾸고 베이킹소다 목욕도 시도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피부는 깨끗했지만 가려움이 깊고 이상하다고 느껴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염증성 유방암 초기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피부가 멀쩡하다는 것이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가족 중에 암 병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려움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암이나 내과적 문제와 관련된 초기 신호일 수 있는 만큼 가족력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유전자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나 형제 자매 중에 특정 암 병력이 있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암 발병률이 평균 2배에서 3배까지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림프종, 췌장암, 유방암은 가족력과의 관련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려움증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가족 중 누군가 암으로 치료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자체가 검사를 받아야 할 신호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3주 이상 같은 부위가 계속 가려운지 확인합니다. 둘째, 보습제를 바르는데도 낫지 않는지 살펴봅니다. 셋째, 밤에 가려움이 더 심해지는 패턴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넷째, 피부 겉은 멀쩡한데 안쪽이 긁히는 느낌이 드는지 점검합니다. 다섯째, 가족 중 암 병력이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라도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아주 작고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신호 하나를 놓치지 않았을 때 어떤 병도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가려움이 때로는 심각한 질병의 첫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려움이 무조건 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려움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보통과는 다르다고 느껴질 때는 그 자체로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암은 아주 작은 징후로 시작됩니다. 기침도 아니고 통증도 아닌 아주 평범한 증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80% 이상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징후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 검진을 받았더라면, 그때 병원에 한 번만 더 갔더라면 하는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가려움이 오래간다, 느낌이 이상하다, 밤에 더 심해진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반복된다면 그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절대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병원에 가실 때는 단순히 가려워요 한마디보다는 언제부터 가려웠는지, 하루 중 언제 더 심한지, 어떤 느낌인지, 보습제를 발라도 효과가 있었는지, 가족 중에 유사 병력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의사의 판단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보내는 신호일수록 더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 부모님이나 형제, 친구분들께도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식단, 의사들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경고한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어서 시청해 주세요.